네, 여러분 잘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드 톱, 세컨 톱 기사인데요. 국내 식품 업체들, 이제 흔한 말로 이제 K푸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품 업체들이 글로벌 위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이데일리가 일종의 이제 기획 기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한 그런 기사를 1면과 5면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K푸드가 이를테면 한류의 이제 한 축으로서 아주 급성장하는 모습이 특히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으로 잘 알려진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이 국내 이 음식료 관련 회사들의 이 주가,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일수록 그랬죠.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식품주들이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주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들어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K푸드는 이 식료품 업체들의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밖에서의 위상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푸드, 이거에 좀 준해서 우리 음식료 업체들의 글로벌 위상 수준은 좀 어떠냐? 이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그런 업체인 네슬레와 이제 비교 평가 내용들을 좀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밖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일단 표 한번 보시죠. 현재 세계 식품 1위 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슬레입니다. 이 네슬레 회사의 매출을 보면 1,035억 달러 에 기록을 했고요. 2024년 5월 17일 기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CJ 제조당, 이 CJ 제조당은 이제 국내 식료품업 중에서 이제 제일 큰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221억 달러 수준입니다. 매출이 좀 차이가 좀 나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순이익은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네슬레는 12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CJ 제조당은 3억 6천만 달러 정도. 순이익은 무려 이 3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100분의 3이라고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출도 사실 매출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좀 네슬레라는 회사는 워낙에 이제 글로벌 다국적 회사이고 CJ 제조당은 이제서야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 매출을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영업이익 측면, 순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 차이가 이렇게 35배나 난다라는 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만한 내용인 거죠. 범위를 좀 확대해서요. 전 세계 2,000개 리딩 기업, 그러니까 음식료니 뭐니 다 합쳐서 2,000개 글로벌 기업들로 보면은 여기에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은 이 CJ 제일제당하고 CJ 그룹 단 2개 회사만 들어갈 정도니까. 상당히 좀 우리 식료품 회사들의 이 외형, 이 사이즈는 글로벌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굉장히 좀 미흡하다,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격차가 35배나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매출은 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원자재 수입 비중이 우리가 너무 큽니다. 한 60% 정도를 좀 차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그 판매 가격에서 이 물건 값이 이를테면 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 외식업체들은 이 원재료 값의 비중이 30%가 넘으면 수익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내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 원재료 비중이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60% 정도에 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진을 남기가 참 힘든 구조다라는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물건값이 이제 재료값이 오르게 되면 보통은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독과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에너지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뭐 기름값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건값에 전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은 특히 내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라면 값이라든가 뭐 등등등 설탕 값이라 등등 우리 내수에서 판매하는 이런 주요 식료품 또는 식료품 재료 가격들 쉽게 못 올리지 않습니까? 올린다고 해도 사실 정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값이 올라도 그게 식품 가격의 그 가격 오름분을 재료값 인상분을 전가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그만큼 재료 가격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는 그 사이까지 그 재료값 인상분을 스스로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거기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이런 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떤 후유증을 나느냐? 일단 당연히 수익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요. R&D 비용 1%밖에 안 합니다. 매출 대비. 굉장히 좀 저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배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업 지수 같은 거 좀 만들고 배당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식료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적다 보니까 배당을 하고 싶어도 배당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 배당하려다가 회사가 망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보여줬던 삼양식품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외형도 키우고 이익도 늘리려면 결국 수출을 많이 해서 일단 매출 사이즈도 키워야 되고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순이익도 올라갈 수 있다, 수익성도 좀 제고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결국 이제 우리가 답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가야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쟁을 가져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정부도 정부지만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 또 학계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LG CNS 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많이 아마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결과는 좀 표현이 조금 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10% 가까이 마감을 하는 이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좀 참혹한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 특히 이제 2분기 정도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공모주 한파, 새내기주들, 그러니까 IPO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어떤 결과가 올 들어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LG CNS는 뭔가 이런 분위기를 좀 깨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LG CNS도 결국은 그걸 하지 못했다.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올 들어 공모했던 종목들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은요. 뭐 미트박스, 데이컴 컴퍼니 표에도 좀 나옵니다. YG넷, 뭐 IG넷, PI, 그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이제 LG CNS까지. PI나 LG CNS는 그나마 두 자릿수 전후 정도 초반밖에는 안 되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트박스 25%, 데이컴 컴퍼니 역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YG넷도 그렇고 IG넷도 그렇고 거의 40% 가까이 거의 지금 뭐 폭락을 한 상장 이후의 주가가 이런 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내기주들이 하고 물론 이제 상장 초에 주가가 좀 높긴 합니다. 공모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기대감도 좀 몰리고 하니까 그러다가 좀 내려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40%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LG CNS의 어제 주가 10% 가까이 급락한 걸 보면서 나오는 건 역시 투자들은 기대를 많이 했지만 거의 기대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은 향후에 또 IPO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IPO 시장이 더욱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IPO 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모가가 좀 과다하게 높았다는 지적이 좀 나오는데요. 공모가가 수요 예측의 최상단이 61,9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경쟁사인 삼성 SDS의 가격 또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공모가 자체가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또 있었고요. 또 어제 이 LG CNS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매도 물량이 1,550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상장을 한 다음에 기관들은 갖고 있던 물량 뭐 계속해서 의무 부여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주가 높을 때 쏟아내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거를 강화하겠다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제도가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IPO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공모가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공모가 부풀리기 문제, 그 다음에 기관들이 초반에 다 물량을 쏟아내는 이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의무 보유 확약 제도 이번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빨리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IPO주들의 이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금감원도 신규 상장 기업들의 회계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뭔가 대안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사는 또 증권맨 쪽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AI 찰떡궁합 로봇주 견고. 아마 올 들어서 가장
현재 가장 뜨거운 어떤 업종은 이 로봇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 거죠.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닥 로봇주 수익률입니다. 1위부터 11위까지 로봇주들 쫙 줄을 세웠는데 11위를 기록한 클로봇이 75%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올 들어서니까 이제 한 5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거죠. 1위를 기록한 하이젠 RLM 같은 이제 이 만드는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 이 같은 경우는 무려 223%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100% 이상 주가가 오른 기업이 5위까지니까요. 뭐 2배 또 3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달만 딱 놓고 보면은요. 코스닥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로봇주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여러분께서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마치 조선조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일단 미국의 빅테크들 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 이거에 대한 관심사를 좀 표명을 하고 있고요. 국내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그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좀 하고 있고 LG 같은 회사들, 현대차 그룹 같은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또 한국 들어와가지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글로벌한 이런데 버금갈 만한 그런 어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라든가 이런 로봇 회사가 있는 건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영역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또 반드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거다. 실적 같은 거 반드시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액추에이터처럼 어떤 로봇에 그러니까 뭐 협동 로봇이든 휴머노이드든 또는 이제 뭐 공장용 로봇이든 등등등 뭐 어떤 로봇이든 간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핵심 그런 어떤 그 부품들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게 어떤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요. 이데일리 자매지죠.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와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백캠 악재 휘청이는 백종원 회사 개미들 분노. 예. 더본코리아 얘기인데요. 더본코리아가 작년에 상장을 할 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마침 그때 백종원 대표가 진행을 맡았던 이거 흑백 요리사 이게 워낙 또 히트를 치면서 이제 이 상장을 할 때 공격이 참 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당시에도 사실은 IPO주들이 참 힘들었을 때인데 더본코리아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백종원 대표라는 이 한 사람의 어떤 유명세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덧붙여지면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64,500원 이게 상장 당일날 주가였죠. 근데 이런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표 한번 보시죠. 일단 상장 이후에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다가 2월 3일 날 연중 최저치이면서 이제 상장 이후 최저치죠. 29,000원대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제 좀 올라서 다시 3만 원대 초반까지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상장 초에 좀 역시 똑같습니다. 공모가가 좀 과도했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백캠 논란이 좀 벌어졌었죠. 이 설 연휴 때를 중심으로 해서요. 더본코리아가 백캠 설 명절 때 이제 특집 기획 상품이죠. 백캠을 선물 세트를 정가 대비 45%는 할인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비쌌던 거죠. 절반 값이나 할인해 줬는데도 비싸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야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백 대표가 해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특히 투자자들은 별로 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반토막 이하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처음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뿔이 날 수밖에 없죠. 참 힘든 시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 원래 더본코리아가 상장할 때 이렇게 좋은 공모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해외에 진출해서 K푸드, 한국의 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창출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약속을,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거 이거밖에는 주가를 회복하는 방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